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영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이 부동산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지, 과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다면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면 도대체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막 15년, 20년 전에 라이센스를 따신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때의 시험은 지금 시험보다는 확실히 쉬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면 이런 문제집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스트 뱅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뱅크를 그냥 달달 외웁니다. 답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보면 내가 외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 그럼 내가 이거 뭐야, 이거는 C였는데 하면 C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고 이제 곧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제 생각엔 80% 이상의 확률로 절대로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15년, 20년 전에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한 5, 6, 7년 전이랑 비교를 해도 오늘날의 시험은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그럼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이 PSI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third party company예요. 그러니까 뭐 DRE에서 이제 외주를 주는 제3자의 회사인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이런 공적 성격을 띠는 시험을 디벨롭 개발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주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거를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이런 총 시스템을 관장하는 회사가 바로 PSI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주들의 부동산 시험은 PSI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 총 책임자는 DR이지만 DRE가 외주를 줘서 PSI한테 야, 오늘날의 이 부동산 트렌드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이 시험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딱 나왔을 때 뭐 10년 전 얘기 갖고 시험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트렌드를 반영한 그 시험을 통해서 잘 준비돼서 필드로 나오게 해줘.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PSI가 이미 다른 주에서는 이 시험을 이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그 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들이 좀 주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2003년부터 PSI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PSI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DRE와 함께 오래된 좀 구닥다리 문제들은 다 빼버리고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모던 트렌드에 맞는, 오늘날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들로 시험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5년까지도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문제가 점점 자꾸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쉬운 문제들은 사라지고 지금 이런 추세로 점점 이 시험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2년간, 3년간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확실한 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고,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이즈먼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이즈먼트는 무엇인가 해서 이런 단순 정의를 묻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한 20%, 25%도 안 되고요. 이 real world application problems, 그러니까 이즈먼트의 정의를 묻는 게 아니라 이즈먼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케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즈먼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 A랑 B랑 같이 뭐 네이버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너가 이해하고 있는 이 이즈먼트에 대한 개념을 활용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A가. 그러면 이제 A가 뭘 해야 된다. 뭐 A는 아니다, 딴 걸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B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에는 그냥 데피니션만 외워서 가서 풀었으면 된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 외우는 거로는 시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진짜 랜덤 토픽들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왜 랜덤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세일즈퍼슨 이그잼에 어떤 토픽에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라는 이 내용이 DRE 웹사이트에 공공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최근 시험 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토픽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웃긴 건 본인들이 이런 거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 밖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긴 한데 저희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런 포션은 이제 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시려면 150문제 중에서 70%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5개까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랜덤 토픽들 나올 거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나오면 찍자라고 치고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맞추면 충분히 7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런 랜덤 토픽들을 뭐 어떻게 준비할 방도가 없어요. 다행인 건 이제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외우는 건 이건 되게 하수의 공부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읽고 내가 과연 이 읽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고요.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배우실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칠 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소화를 해서 제가 이해를 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선생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강의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내가 정말 이해를 잘 했나를 테스트하려면 여러분 뭐 누군가를 붙잡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혼자 설명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술술 잘 설명이 되는가? 이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DRE에서 지네가 내겠다고 한 이 테두리 밖에서 문제를 내는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부동산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또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어떤 후배분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봤던 내용의 기출 문제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벌써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2년 넘게 기출 문제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보도보다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잘 차곡차곡 저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런 것도 좀 받아가시면 정말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